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픈폼에 있는 포스트 프로세스 기능 중에 하나인 펑션 오브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오브젝트는 오픈폼에 있는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계산 후에 데이터 처리 혹은 계산 중 자동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펑션 오브젝트 기능 종류를 확인하려면 터미널에다가 포스트 프로세스 띄우고 대시 리스트라는 명령어를 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펑션 오브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딕트라는 파일 안에 functions라는 서브 딕셔너리를 설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브 딕셔너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펑션 오브젝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경로를 통해서 참조를 하시면 되고, 나중에 펑션 오브젝트를 쓸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예제를 참조하실 때는 아래 명령어를 써서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펑션 오브젝트에 관련된 소스 코드나 관련 예제 리스트는 이 아래 두 경로를 통해서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펑션 오브젝트에서 그 functions라는 서브 딕셔너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예시인데, 이 functions라는 서브 딕셔너리는 functions라는 서브 딕셔너리 사용법에 대해서는, 설정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슬라이드부터 한 4개 슬라이드까지는 펑션 오브젝트 기능에 대해서 다 나열을 한 거고, 그리고 그 각각의 기능이 어떤 포스트 프로세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짚어가지 않고, 나중에 오픈폼을 직접 사용하시다가 펑션 오브젝트를 쓸 일이 생길 때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펑션 오브젝트의 기능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실 때 참조를 하시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펑션 오브젝트를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튜토리얼은 플로우 레이트 패치라는 펑션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후 처리를 해볼 건데, 이 플로우 레이트 패치라는 펑션 오브젝트는 어떤 특정 패치에 대한 플로우 레이트를 뽑아내는 후 처리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터미널을 열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튜토리얼 디렉토리에서 incompressible 디렉토리 안에 iconform 디렉토리 안에 elbow라는 튜토리얼을 run 디렉토리로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이제 elbow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고, 일단 격자를 만들어 볼 건데, 해석을 위해서 격자를 만들어 볼 건데, 지금은 이 elbow라는 튜토리얼에는 플론트 격자가 있어서 이거를 오픈폼 격자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스턴트 디렉토리로 가면은 이제 폴리메시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레이트 패치라는 펑션 오브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경로를 통해서 이제 시스템 디렉토리 안에 플로우 레이트 패치라는 파일을 복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복사해 오면은 시스템 디렉토리로 가면은 플로우 레이트 패치 복사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알코폼을 사용해서 일단 해석을 하기 전에 먼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펑션 오브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딕트라는 파일 안에 functions라는 서브 딕셔너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gedit으로 컨트롤 딕트를 열고 시스템 디렉토리 안에 있는 컨트롤 딕트를 열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functions라는 서브 딕셔너리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펑션 오브젝트를 인클루드 시키고 그 다음에 방금 복사했던 플로레 패치라는 펑션 오브젝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패치를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 패치 이름은 pressure outlet 7이라는 패치에 대한 플로레이트를 뽑아내달라는 거를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입력하면은 이제 저장하고 컨트롤 디트를 닫아주시고 알코 폼으로 이제 해석을 잠시만요. 이 부분에 우물 정자로 바꿔주고 이제 해석이 진행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펑션 오브젝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고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는 디렉토리에 가면은 아까 지정한 패치 이름에 대한 이름인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고 그 안에 영 디렉토리 안에 보시면은 이제 원하는 호처리 데이터가 뽑아져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호처리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면은 제가 방금 지정한 Pressure Outlet 7이라는 패치의 플로우 레이트이 매 타임스텝마다 저장이 돼서 호처리 데이터가 뽑아져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처리 펑션 오브젝트는 이렇게 사용을 플로우 레이트에 대한 펑션 오브젝트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앞으로 더 한 두세 개 정도의 튜토리얼, 그러니까 펑션 오브젝트에 대한 튜토리얼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forces라는 펑션 오브젝트의 튜토리얼인데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실습을 해보지 않고 그냥 말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orces라는 펑션 오브젝트는 공력 해석을 할 때 공력값 호처리를 위한 펑션 오브젝트인데 이것도 똑같이 전에 그 플로레 패치랑 한 거랑 마찬가지로 컨트롤 딕트에 시스템 디렉토리 안에는 컨트롤 딕트 파일 안에 functions라는 서브 딕셔너리가 이렇게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gedit으로 열어서 보면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거랑 똑같이 functions에서 forces 해가지고 type, libs, 그다음에 write control 해가지고 이렇게 forces를 위한 forces라는 function 오브젝트를 위한 서브 딕셔너리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씩 간략하게 보면은 type은 어떤 function 오브젝트를 쓸 건지에 대해서 쓰는 거고, 요 libs는 이 function 오브젝트를 쓰기 위해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는지 그 라이브러리 종류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write control은 어떤 타임스텝마다 뽑아져 나올 건지에 대해서 쓰는 거고, 이 패치스는 어떤 패치에 대한 forces 그 공력값을 어떤 패치에 대한 공력값을 뽑아낼 건지에 대해서 쓰는 거고, low infinity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center of rotation 값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forces라는 펑션 오브젝트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서브 딕셔너리를 설정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이나 디렉토리 안에 어떻게 호처리 데이터가 뽑아져 나오는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정한 타임스텝마다 false 값이랑 모멘트 값이 뽑아져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alses라는 펑션 오브젝트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타입별로 어떤 라이브러리를 입력해 줘야 되는지 정리를 해 놓은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을 때 falses라는 펑션 오브젝트를 쓸 때는 libFalses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libs에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열어서 보면은 여기 falses라는 타입을 쓸 때는 libs에 libFalses.so라는 라이브러리를 썼기 때문에 이걸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나중에 펑션 오브젝트를 직접 사용하실 때 타입별로 어떤 라이브러리를 썼는지 참조하시라고 일단 다 정리를 해서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쓰실 때 참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튜토리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튜토리얼은 props라는 펑션 오브젝트를 쓰는 건데, 일단 props라는 펑션 오브젝트를 쓰기 위해서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incompressible의 핀플폼의 라스 안에 t 정션이라는 튜토리얼을 런 디렉토리로 복사해 오겠습니다. 런 디렉토리 안에 터미널을 잠시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t 정션이라는 튜토리얼을 런 디렉토리로 복사를 해서 t 정션이라는 게 복사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일단 블럭 메쉬로 해석을 위해서 블럭 메쉬로 격자를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핀플폼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다 완료가 됐고, 이제 펑션 오브젝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똑같이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는 펑션 오브젝트가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고, 그리고 props라는 펑션 오브젝트는 어떻게 서브 딕셔너리 구성이 됐는지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rops는 이제 타입이 props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props는 libsampling.so라는 펑션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libsampling.so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입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라이트 컨트롤 똑같이 하고 어떤 필드를 프로브 할 건지 압력이랑 속도값을 뽑아낼 거고, 그리고 어느 위치에 측정을 할 건지 그 위치도 좌표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프로브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4개를 했는데 뭐 1개를 하셔도 되고 2개 하셔도 되고 뭐 10개까지 10개 뭐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프로브 로케이션은. 그래서 이렇게 프로브 로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뽑아져 나온 호출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호출이 포스트 프로세싱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P값, 아까 필드 정했던 P값, U값이 뽑아져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값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아까 4개의 로케이션, 4군데 로케이션으로 지정한 그 각각의 로케이션에 대한 압력 값이, 프레셔 값이 설정한 타임스텝마다 뽑아져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ops라는 펑션 오브젝트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surfaces라는 펑션 오브젝트인데 이 surfaces라는 펑션 오브젝트는 제가 직접 실습은 하지 않고 그냥 말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surfaces라는 펑션 오브젝트는 어떤 해석을 하고 난 뒤에 그 해석 어떤 특정 단면에 대해서 그 단면의 컨투어 같은 거를 커팅 플레인으로 뽑아낼 때, 뽑아내서 자동적으로 BTK 포맷으로 저장을 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는 펑션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떤 해석을 하고 그 컨투어 어떤 특정 단면에 대해서 컨투어를 직접 파라뷰를 열어서 일일이 뽑아내지 않고 surfaces라는 펑션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뽑아내고 싶을 때 이 펑션 오브젝트를 surfaces라는 펑션 오브젝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실습해볼 펑션 오브젝트는 residuals라는 펑션 오브젝트인데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하다가 실시간이나 아니면은 다 해석을 하고 난 뒤에 residual 플롯을 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펑션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보면은 이 실습은 방금 저희가 T 정션이라는 튜토리얼을 가지고 레지듀얼을 플롯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스템 디렉토리를 가셔서 gedit으로 시스템 디렉토리를 가셔서 컨트롤 딕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지듀얼 그 펑션 오브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서브 딕셔너리를 functions라는 서브 딕셔너리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functions라는 일단 아까 전에 있었던 그 probes는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unctions에서 include residuals 이렇게만 입력을 해주고 컨트롤 딕트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sidual이라는 펑션 오브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경로를 통해서 residuals라는 파일을 시스템 디렉토리로 일단 복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가서 지금 나와 있는 경로로 그대로 가서 residuals라는 파일을 시스템 디렉토리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이제 해볼 건데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명령으로 residual 플롯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때 residual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residual 플롯까지 펑션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펑션 오브젝트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대표적인 펑션 오브젝트에 대해서 그 functions라는 그 펑션 오브젝트를 쓰기 위해 functions라는 서브 딕셔너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고 나중에 실제로 오픈폼 사용해서 펑션 오브젝트를 사용할 때 참조하셔라고 대표적인 펑션 오브젝트만 사용법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참조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펑션 오브젝트까지 해서 오픈폼 사용자 교육 강의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